당신이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닌데, 딱히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 혹은 반대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와 함께 있는 걸까? 나는 왜 이 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좋아했을까? 우리는 사랑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 아래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이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끌렸는지, 왜 그 관계가 그렇게 강렬했는지, 왜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이 잊히지 않는지가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두 가지 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의 사랑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이게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깊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그 사람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그 사람에게서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융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혹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억눌러 온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배운 것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것들, 이런 욕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눌러넣은 것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차분하게 살아온 분이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늘 신중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애써온 분. 그런데 어느 날 거리낌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활기차고 어디서든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강하게 끌립니다. 왜 끌릴까요? 그 사람이 멋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나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고 싶었지만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나. 내가 갖고 싶었지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억눌렀던 나. 그것을 저 사람이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질 때의 그 강렬함은 바로 이 그림자 투사가 일어날 때 가장 강합니다. 상대방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의 일부를 깨울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융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온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서 억눌린 것들이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볼 때 그쪽으로 끌리는 것은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투사가 계속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완벽해 보입니다.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투사가 조금씩 거칩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 그 순간이 많은 관계에서 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게 거슬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 투사가 거치면서 진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이 내가 투사했던 이미지와 다를 때 실망이 옵니다. 융은 이 실망이 사실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투사가 거친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씌워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나의 실망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융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 투사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관계가 여기서 끝납니다. 투사가 거치고 실망이 오면 사람은 그 실망을 관계의 실패로 해석합니다. 처음 그 설레임이 사라졌으니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에게서 그 설레임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설레임도 결국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왜 관계가 항상 비슷한 이유로 끝나는 걸까요? 융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일부를 계속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끌리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라고. 저 사람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은가? 그 면이 내 안에도 씨앗처럼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억눌러 온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넘어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와 주세요. 융은 남자의 무의식 안에는 여성적인 부분이 있고 여자의 무의식 안에는 남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 안의 여성적 부분을 아니마라고 부르고 여자 안의 남성적 부분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 이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하고 결단력 있게 살아온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부드럽게 보살핌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무스 개념과 연결됩니다. 외부로는 강하지만 내면에는 부드러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늘 배려하고 돌보면서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맞추고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융은 이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반대편 속성이 실제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 시절에 크게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여성이 남성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면 그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감각을 주는 남성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무관심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그 여성의 무의식은 그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남성에게 이유 모를 익숙함을 느끼고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여성에 대한 감각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면 비슷한 따뜻함을 주는 여성에게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갑거나 비판적이었다면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비슷한 패턴을 가진 여성에게 이상하게 강하게 끌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 끌리는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끌리는 그 경험.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강하게 끌렸는지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운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무의식이 오래된 감정을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감정을 치유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의식하게 되면 그 패턴 안에서 무언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랑에 빠지는 두 번째 깊은 이유는 친숙한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숙함은 단순히 비슷한 취미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친숙함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아주 오래된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공유한 경험들이 남긴 패턴들입니다. 엄마 같은 존재, 아버지 같은 존재, 영웅, 현자, 이런 원형들이 우리 무의식 안에 기본적인 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이 원형들을 깨우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에게서 뭔가 깊이 안심이 된다. 저 사람과 있으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 같다. 처음 만났는데 낯설지 않다. 이런 느낌이 바로 무의식 속의 친숙한 원형이 깨어날 때 오는 감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삶에서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텨온 분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어른이 돼야 했고 기댈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자신보다 먼저 챙겨주는 사람,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상황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 안도감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채워지는 것 같은 깊은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사랑입니다. 반대로 늘 누군가에게 맞추고 살아온 분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항상 내 욕구보다 남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익숙해진 분. 그런 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끌립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숙함에 끌리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융이 말하는 친숙함은 현재의 익숙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것의 친숙함입니다.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것, 내가 깊은 곳에서 필요로 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친숙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끌림 안에 치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관계 안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새로운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친숙함이 건강한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채워지기 위해 그 사람이 필요한 관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해지는 관계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랑은 어떤 걸까요? 융의 관점에서 건강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완성시켜주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여정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하는 사랑은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그 과정을 함께 걷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융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것을 건드리고 있는지,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할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끌릴까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끌림 안에 내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인정받기 위해 너무 애써야 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를 대하는 사람보다 내가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사랑이라는 느낌이 익숙한 겁니다. 이것을 알면 그 끌림 앞에서 잠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 끌림이 진짜 이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패턴인지.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분. 그 사랑이 가짜였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라지면서 나의 내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달라지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완성을 향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억눌린 것을 깨워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더 온전하게 꽃피우도록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끝났을 때 혹은 관계 안에서 힘들 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내 잘못은 아닙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많은 경우 두 사람이 각자 자신도 모르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을 때,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처음의 이미지와 진짜 모습이 달라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 원함이 상대방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인가?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이 항상 편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것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관계에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사실은 오래전의 상처였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봤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 때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씌워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관계가 끝난 분들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오래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워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는 동안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그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깨어난 자신의 일부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면 그 헤어짐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통해 나는 나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것에 상처받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알미, 그 관계가 남긴 것입니다. 융은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도, 힘들었던 관계도, 짧게 스쳐간 관계도,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뭔가를 배웁니다. 그 배움을 알아챌 때 그 관계들이 허비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의 어떤 면에 끌리는 걸까?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관계가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갈등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점에서 내 안에 어떤 것이 건드려지는 걸까? 이 질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들여다봄이 쌓이면 관계도 달라지고 자신도 달라집니다. 사랑은 우리가 완성된 상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조금씩 더 온전해지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 과정 전체가 당신이 당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칼 융의 이야기,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매주 이곳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